우여곡절 끝에 첫 소집 명단을 발표했는데 대표팀 불화의 원인으로 SNS를 금지시켰던 당시 홍명보 감독의 기강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군대와 같은 기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에 대한 군기는 엄청났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당시 홍 감독이 뭐라고 했느냐? 깔끔한 수트에 구두, 마무리로 넥타이를 매라하며 축구 대표팀들이 어색한 발걸음을 옮겼는데 11년 전 지휘봉을 잡았던 홍명보 감독의 불호령에 180도 달라진 소집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2013년 당시 티셔츠를 입고 오고 모자를 쓰고 들어오고 어떤 선수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자신의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당시 뭐 알다시피 수트 차림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와이튼에서도 이 장면을 딱 보여줬네요. 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단들이 수트 차림으로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이 장면, 이게 팀이냐? 전부 다 넘어지면 이게 팀이야 라고 소리치던 홍명보 감독의 장면? 이게 얼마나 유명했으며 지금 와이튼에서도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언론사에서 하고 많은 홍명보 감독의 정말 좋은 기록들, 좋은 모습들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홍명보 감독이 군기를 잡는 모습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후 그의 카리스마가 K리그 2연패라는 성적으로 한번 증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문화도 있어야 하고 정신도 있어야 하고 정체성도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정말로 강한 팀이 된다라고 했는데 손에 꼽을 정도의 유로파 선수가 어느새 다수가 되었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수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Z세대에게 홍 감독에게는 과연 어떤 지도력이 있겠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난리가 나버렸죠. 손흥민, 이강인이 뛰는 경기인데 좌석은 여전히 널널하다. 불만이 있는 축구 팬들 탓이냐? 내용을 보면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뛰는 우리 축구 대표팀의 경기는 늘 관중이 꽉꽉 들어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보시면 예약이 시작되면 하루나 이틀 만에 매진이 됐는데 문제는 이번 팔레스타인전 9월 5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홍명보의 첫 데뷔 경기죠. 예약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여전히 3,000석이 넘게 남았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러한 말이 눈에 띕니다. 축구협회가 일부 좌석의 표값을 기습적으로 2만 원 인상하게 된 것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논란이 아직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도 이렇게 표가 팔리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홍명보의 의리 축구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울산팀의 메가폰을 잡고 있는 김판곤 감독이 여기에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번 울산 출신의 팀이 무려 10명 가까이 되는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명단에 치를 떨었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정작 현직 울산팀을 맡고 있는 김판곤 감독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5명밖에 안 뽑혔는데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명보 감독이 지난 26일 발표한 국가대표팀 명단에는 울산 소속의 선수 5명, 주민규, 김영권, 조현우, 정우영, 명재가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5명 선수, 서령우 선수까지 울산에 거쳐 외국팀에 뛰는 선수들까지 해서 울산 출신으로 묶이는 인원이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울산팀은 명이 아니라는 거죠. 글쎄요, 그 주장이 맞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김 감독은 실제로 말을 했습니다. 5명밖에 안 뽑힌 것 같다. 몇 명 더 가야 하는 선수가 있다. 우리 선수들이 더 뽑혔어야 한다. 나는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계속 울산에 있으면 힘드니까 대표팀으로 가서 배우고 성장하고 새롭게 기분 전환도 하여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 감독이 저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현직 울산팀 선수가 5명이 갔다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죠.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과 인연이 있었던 선수 5명을 추가하여 명정도가 국가대표팀의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의리 축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이 합리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등장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 관중이 몰리지 않는 이 현상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민재, 이강인 이런 쟁쟁한 선수들이 이미 명단에 뽑혔습니다. 이번 팔레스타인전에서는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기 이전에 이번 축구협회가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선수들을 위해서 초대형 전세기를 동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리한 몇몇 분이 저 전세기 협회 임원들이 써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10월 10일 요르단 암만에서 3차전을 하고 10월 16일 한국에서 이라크와 4차전을 치를 예정인데 요르단에서 한국으로 대표팀이 넘어올 때 전세기 지원을 축구협회가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정말 맞을까요? 전세기로는 초대형 기종으로 알려진 전보 비행기라고 불리는 A380 기종이 유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총 495명이 탑승 가능하며 요르단으로 향할 때는 축구협회 임직원, 관계사, 후원사, 언론, 팬 등이 좌석을 채울 예정이고 요르단에서 이들이 대표팀을 위한 응원전에 나선 뒤 선수들과 함께 귀국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보도에 대해 축구협회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선수들만을 위한 전용기가 아니잖아요? 관계사, 후원사, 언론, 팬, 축구협회 임직원들이 뻔히 전세기를 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전세기를 탔던 국가대표팀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축구에 관심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기까지 후원한다니 많은 곳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이렇게까지 협회에서 몰아주기를 하는 거냐 라는 비판이 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해서 또 비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축구협회의 예산 집행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 사실 공개하라는 의원실의 요구에도 한 장짜리 손익계산서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구대회는 정관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원실의 추가 요구에도 경영 중요 정보, 개인 정보, 감사 결과, 각종 계약 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협회는 94장이나 달하는 예산 내역서를 보내줬는데 축구협회는 얼마나 대단한 민감한 정보가 있길래 한 장짜리로 끝냈을까요? 이걸 보고도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축구협회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배드민턴 협회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와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강인, 김민재 두 선수가 왜 지금 빠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느냐? 김민재 선수가 매치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수비로 활약하던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김민재 선수가 사실상 부상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 대표팀이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매치 2연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재 없는 수비수는 상상이 안 된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민재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김민재가 출전 못하면 홍명보가 대신 뛰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만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또 쏟아졌습니다. 손가락 부상 테이핑을 했다며 팬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몸 상태라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SNS에 동료 선수들과 훈련 중인 이강인의 모습을 올렸는데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지만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쥐고 있고 오른손 5번째 손가락에는 테이핑이 둘러져 있어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팬들은 탈골 아니야 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을 왜 다쳤을까 하는데 이 사진이 있었던 인스타그램 SNS 링크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글쎄요. 뭐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여서 그렇게 삭제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손가락에 테이핑을 한 모습이 언론사에 포착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만약 9월 5일에 있을 팔레스타인전에서 빠지게 된다면 이건 굉장한 타격이 된다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번 경기는 안 그래도 지금 매진이 되지 못하고 심각한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와중에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의 국회 증인 소환 예정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출석하여 뭐 합니까? 현안 질의를 통해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에 대한 각종 비리 폭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캐물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축구협회 측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서도 증인으로서 이 세 사람을 호출한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거짓 증언을 했다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질 경우 두 사람의 자동 사퇴는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정말 이르면 아마 이번 9월 5일에 있을 경기를 제외하고 그 다음 경기가 있기 전까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현안 질의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작 본인이 뽑은 선수들의 명단을 보니 26명 중에 몇 명이 의리 축구 의혹을 받고 있다. 이거 참 왜 이렇게 뽑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국 벤투 감독은 갔고 홍명보 감독은 남았다. 지나친 의리 축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면 늘 개인의 기준에 따라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나 최근까지 흐름과 현재 대표팀 상황을 보자면 지나치고 억지스럽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번 선수 명단을 보고 의리 축구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지난 7월까지 지휘봉을 잡았던 소속 선수들에게 보다 후한 점수를 주어 대표팀에 불러들였다는 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울산 선수들이 대표팀의 부름을 받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울산팀 자체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 울산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오게 됐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쭉쭉 쏟아내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 말이 맞는지. 기자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의 수뇌부의 수준 이하의 행정 능력은 비판받기 충분하지만 억지스러운 의리 논란에 특정 선수의 이름을 올리며 깎아내리는 것은 과하고 지나쳐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홍명보 감독이 뽑은 26명 중 10명이 울산팀 소속이라는 것이 정말 억지라고 봐야 할까요? 억지 의리 축구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맞겠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손흥민, 이강인, 서령우, 김민재 등 정말 쟁쟁한 슈퍼스타 해외파 선수들이 모두 대거 이번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엄청난 선수들이 대표팀에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음 예선전에서 휘청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드디어 국회에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이 나온다. 다음 달 24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가 국회에 출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다음 달 전체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24일 현안 질의에 소환하여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캐물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협회장, 이사, 감독 모두 불러서 너네 이거 감독 어떻게 뽑았냐? 명명백백하게 설명해라.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9월에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석 이후로 날짜를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채은 협회 순회 갈등을 겪은 뒤 자진 사퇴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고, 다만 그 위원장 스스로가 불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이 발탁된 이후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불거졌고 이미 지난달부터 축구협회 감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다음 달 중순에 종료된다는 거죠. 9월 달 중면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정몽규 협회장을 왜 불러오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사선. 이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된다. 사선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몽규와 홍명보 두 사람을 드디어 소환한다는 대형 소식에 많은 축구 팬분들이 그야말로 들고 일어난 모습입니다. 댓글창이 폭발했다고 해요. 실제로 폭발했는지 볼까요? 일단 61개 정도의 댓글이 단독 기사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고려대 카르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크다는 말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커뮤니티의 축구 팬들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쭉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문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다가 체육회가 괴물이 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저는 축구회장 연임 문제는 정관을 고치겠다고 하여 불러들였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체계를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번 유인촌 장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고 정치 조직화되어 있는 체육회가 괴물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이 장관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자 제가 그걸 인지하고 연초부터 계속 올바르게 시정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다. 체육회의 말만 나오면 수없이 많은 기관과 단체가 여기저기서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내가 체육회를 혼내자는 게 아니다. 올바르게 하자는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정몽규 협회장, 삼선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정몽규 협회장과 함께 국회에 불려가서 이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을 직접 브리핑해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두 사람 정말 사퇴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와중에 홍명보 첫 경기에 관중석이 텅텅 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예매까지 취소하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90% 팔렸지만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용을 쭉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번 관중은 약 6만 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천석, 약 10% 좌석이 팔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후에 지금 매진 행렬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 좀 설명드리기 이전에 5일째가 됐는데도 예매율이 저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를 비판하며 보이콧 입장을 내놨고 몇몇 누리꾼들은 그래도 좌석의 90% 찬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악화된 여론에 이미 티켓을 예매했던 축구팬들은 티켓을 취소하며 보이콧 입장에 힘을 실었고 티켓 취소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부터 기습적으로 인상된 티켓 가격도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대한축구협회는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뒤늦게 티켓 가격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가격을 인상했다고 했습니다. 붉은 응원단도 이미 사전 협조를 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붉은 악마가 반박했습니다. 보면 3월 태국전, 6월 중국전 당시 3,000원이던 원석이 이제는 레드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자리를 5만원, 15,000원으로 확 인상시켜 버린 겁니다. 사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 자리가 인상된 이유가 클린스만 전 감독의 위약금을 물어주기 위한 돈 때문이라며 레드석 가격을 인상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이기도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FC 주간 경기다. 월드컵 최종 예선이기 때문에 FC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을 인상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변명이라는 겁니다. 취재 결과 FC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FC 규정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응원석과 원정석은 상업적 제휴사 대상이 아니므로 금액을 올리기보다는 경향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거짓말을 2번이나 한 것이죠. 붉은 악마가 응원할 자리에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놓고는 협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붉은 악마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이는 일방적 반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붉은 악마의 응원석으로 불리는 레드석은 매진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다 해준 응원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매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600석이 남아있는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당초 6석이 남아있었는데 3,600석이 남아있습니다. 앞선 월드컵 2 홈경기는 티켓을 올리자마자 이틀 만에 전량 매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3,600석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미 티켓을 구매한 분들도 티켓을 취소하며 취소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축구협회는 초대형 전세기까지 동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명보호의 귀국을 위해 이런 것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초대형 전세기까지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가대표팀이 해외 경기를 하고 오면 귀국할 때 편안하게 오게끔 전세기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돈을 쓰냐는 말도 있고 잘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서 강유정 의원이 양궁협회와 축구협회의 예결산 서류를 비교한 것입니다. 한쪽은 94쪽을 제출했고 나머지 한쪽은 한 장짜리 손익계산서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의 동일한 경영 공시의 정관을 두고 있는 양궁협회와 축구협회인데 예산 공개 수준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94쪽을 낸 양궁협회와 축구협회의 한 장짜리 손익계산서 외에는 민감한 정보라면서 공개를 거부한 축구협회라는 겁니다. 이러니 냄새가 난다는 많은 축구 팬들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와중에 축구 팬들은 티켓을 구매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구매한 티켓도 취소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경기가 텅텅 비고 불매운동이 일어나 결국 매진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명단 발표에서 이승우 선수가 또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금 수많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민적 공분을 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있어서 수많은 비리가 있었다는 제보와 의혹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이승우 선수가 또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승우 선수는 이번에도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김민재, 서령우 등 부상으로 소집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부름을 받았고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 중에 이승우 선수만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승우 선수의 팬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 중 한 명인데 이상하게 국가대표팀과의 인연이 계속해서 없다는 겁니다. 황선홍 감독 때도 그리고 6월에도 이승우 선수는 계속해서 외면을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례로 말씀드려 볼게요. 홍명보 감독이 뽑은 선수들의 대다수가 어디와 관련이 있느냐를 알게 되시면 소름이 돋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승우 선수는 수원FC 팀 소속입니다. 수원FC 상승세의 1등 공신이 이승우 선수였는데 이승우 선수를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령우 선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있고 황희찬 선수도 있고 황인범 선수도 있고 그 외 유명한 선수들은 다 선발되었죠. 그런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번 문체부 장관과 더불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국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당 할 것 없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장관인 유인촌 장관은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와 더불어 축구협회 감독 선임 문제까지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월 중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살펴보면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의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9월 안에 모든 감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가격을 인상했다고 했습니다. 붉은 응원단도 이미 사전 협조를 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붉은 악마와 상의한 것을 보면 3월 태국전과 6월 중국전 당시 3,000원이었던 좌석이 레드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자리를 5만원, 15,000원으로 확 인상시켜 버린 겁니다. 사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 자리가 인상된 이유가 클린스만 전 감독의 위약금을 물어주기 위한 돈 때문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FC 주관 경기라서 월드컵 최종 예선이 FC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을 인상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취재 결과 AFC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AFC 규정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었다니 황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응원석과 원정석은 상업적 제휴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낮춰야 했다는 겁니다. 벌써 거짓말이 2번이나 있죠. 붉은 악마가 응원할 자리에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놓고 협의가 되었다고 했지만 붉은 악마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일방적인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붉은 악마의 응원석으로 분리우는 레드석이 매진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응원팀이지만 여전히 매진되지 않은 좌석이 남아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600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월드컵 2 홈경기는 티켓을 올리자마자 이틀 만에 전석 매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3,600석이 남아있다는 건 이미 구매한 사람들조차 티켓 취소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축구협회는 초대형 전세기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홍명보의 귀국을 위해 이런 것을 마련했다고 하죠. 초대형 전세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 국가대표팀이 해외 경기를 하고 오면 귀국할 때 편안하게 오게끔 전세기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돈을 쓰냐는 말도 있고 잘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서 강유정 의원은 양궁협회와 축구협회의 예결산 서류가 한쪽은 94쪽을 제출했고 나머지는 한쪽을 제출했다 말이 됩니까? 거의 동일한 경영 공시의 정관을 두고 있는 양궁협회와 축구협회인데 예산에 대한 공개 수준의 차이가 94쪽을 낸 양궁협회와 손익계산서 한 장짜리밖에 제출하지 않은 축구협회라는 겁니다.
이러니 냄새가 난다는 많은 축구 팬들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팬들은 티켓 구매를 안 하고 이미 구매한 티켓도 취소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텅텅 비고 불매 운동이 일어나며 결국 매진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호의 명단 발표에서 이승우 선수가 또 제외되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많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있어서 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승우 선수가 이번에도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김민재, 서령우 등 부상으로 소집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부름을 받았고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도 있었지만 이승우 선수만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승우 선수의 팬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죠. 이번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 중 한 명인데 국가대표팀과의 인연이 계속해서 없는 것입니다. 황선홍 감독 때도 6월에 이승우 선수는 계속 외면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홍명보 감독이 뽑은 선수들의 대다수가 특정 팀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면 소름이 돋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수원FC 팀 소속입니다. 수원FC의 상승세 1등 공신이 이승우 선수였는데 이승우 선수를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령우 선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있고 황희찬 선수도 있고 황인범 선수도 있고 유명한 선수들은 다 선발되었죠. 그런데 이번 문체부 장관과 더불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국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당 할 것 없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장관인 유인촌 장관은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와 축구협회 감독 선임 문제까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 안에 이 모든 감사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감독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축구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된다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유인촌 장관은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선 살짝 한 발을 빼긴 했습니다. 왜냐면 9월 달에 2026년 북중 및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9월 달 안에 감독 선임 문제의 법률 위반이 발견돼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것이 정말 의혹처럼 말도 안 되는 억지 감독 선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아마 감독 사퇴 무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9월 달에 있을 시합이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선전이 끝난 후에 감독이 교체되거나 사퇴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 하면 유인촌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선을 도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개 경고를 날렸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정몽규 회장이 사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삼선 문제도 비슷하게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몽규 회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기본적으로 사선이 불가하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며 정몽규 회장의 연임 문제는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의 의지와도 연관돼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선이 기본적으로 불가한데 대한체육회에서 허용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축구협회가 최근 파트너사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원래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축구협회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홍명보 감독의 사퇴 사임은 일단 9월에 있을 예선전이 끝나고 나서 확